네, 이 시간에는 올바른 영양학에 대해서 힐링 디톡스 라이프 시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올바른 영양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학 하면 굉장히 힘들죠. 뭔가 그래도 생리학보다 낫지만 영양학 하면 뭔가 힘든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영양학이 뭘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해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올바른 영양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더 정확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물, 무기질, 기타, 그 다음에 이제 효소,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등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영양학의 어떤 그 지식이 처음에는 탄수화물에서, 그 다음에 단백질의 지방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무기염료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왔지만, 가면 갈수록 영양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타민이라든지 효소라든지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영양학의 포커스는 단지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 라는 포커스로 맞춰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대사활동을 하는 건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사활동을 위해서는 당분이 있어야 되고, 그 포도당이 여러분 세포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물질들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효소가 부족해도 문제고, 항산화 물질이 부족해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겪는 게 바로 질병이잖아요. 그러면서 영양학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찾은 거죠. 시원의 동산에 오시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식사를 하시지만 그 음식 속에서 충분한 영양과 활력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이런 음식 보면 믿기세요? 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김밥이 있죠, 김밥. 네. 여기에서 만들어진 김밥이 있는데, 현미밥, 김, 거기에 들어간 내용물들이 정말 건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그 배식 때 나오는 음식들. 맛도 좋고, 영양지고. 네. 혹시 김밥 그 강의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영양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1번에 칼로리를 만드는 영양소라는 제목이 있어요. 칼로리를 만드는 영양소. 이게 이제 영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렇죠? 쉽죠? 먹으면 배부르다. 네.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배가 불러도 금방 꺼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배불러도 진짜 배가 오랫동안 불러요. 네. 어떤 것들일까요? 물은 뭐 금방 꺼지죠. 그 다음에 당분, 그 다음에 탄수화물들, 이런 거 금방 꺼지지만, 단백질, 지방질을 섭취하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식사 속에서 견과류 아니면 콩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느끼셨죠? 그리고 두리안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는 두리안 한 통까지도 먹어봤어요. 네. 한 통을 먹어봤는데 소화가 엄청 안 됩니다. 트름이 나고. 네. 저희 가족이 두리안 킬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저 4명이 4통을 먹은 거예요. 한 박스. 그 박스를 먹으면 어머니는 한 박스에 비율적으로 못 드시고, 그럼 남자 셋이 거의 한 통을 넘게 먹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땐 좋은데, 맛있고 달고 좋은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양을 먹어도 딸기를 먹으면 처음엔 배부른데 화장실 들락달락 한 4번 정도 하면은 쑥 꺼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은 당진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1g을 섭취했을 때 4칼로리를 만든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양학 공식이고요. 정신 노동자인 경우 남성이 1일 필요 칼로리가 몇이라 그랬어요? 2,500. 여성은 2,000 말씀드렸죠. 그 칼로리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데 크게 칼로리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공기 먹으면서 내가 300g이니까 그러면 몇 칼로리 먹는 이런 거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몸의 어떤 소화 과정이라든지 기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질, 지질 같은 경우는 1g당 9칼로리가 나와요. 밥처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많이 시키죠. 근데 우리가 지질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질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세요? 막 물리죠. 질리죠. 김치 먹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막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질려버리면 또 나중에 먹기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지방질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고요. 단백질은 1g당 역시 4칼로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백질의 영양은 뼈에 성장에 조직에 세포에 필요하지만 어쨌든 열량 자체 우리가 말하는 이 그 에너지를 만드는 칼로리는 4칼로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음식이 영양이 되는 과정 우리가 이 공부를 했었나요? 언제 했었죠?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소화의 생리학에서.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긴 거다란 관으로 식도를 통해서 위장에 들어갔다가 십이장으로 가서 소장으로 가서 회장에 그 다음에 이제 맹장 쪽으로 넘어갔다가 어디로 가요 또? 장으로 가서 직장으로 해서 나오죠. 이 과정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소화작용은 무엇을 위한 작용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 가서 이 육모돌기를 통과하면서 이 사이사이를 막 통과하면서 음식물이 통과할 때 뭐가 된다고요? 영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바뀝니다. 이렇게 이 사이사이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으로 영양소가 이제 올라가고. 비타민 2웨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 많은 영양소가 다 그렇게 운반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식습관은 어머니의 손에서 길들여진다. 자, 식습관은 누구의 손에 길들여진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서 어머니 손에서 좋은 식습관이 길들여지면 성장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아직 30이 안 된 어린 분들은 아직도 어머니 손에서 좀 이 습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주세요. 네. 물론 이 말은 어렸을 때 10살, 12살, 13살 때 그렇게 바꾸면 좋은데 안 되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 식사 조절. 그렇죠? 사실은 식사 조절에 대한 그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어려서 어머니 손에서 좋은 식습관이 길들여지면 성장했을 때, 어린이 됐을 때, 20대가 넘었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은 일반적인 그 육식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사고방식 속에 단백질 하면 무엇이다 생각해요? 고기다. 단백질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일반적으로는 칼슘 하면 멸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이건 패스하고 이 단백질은 인체의 피, 살, 뼈, 발톱, 손톱, 머리카락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걸 구성시키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런 빨리 자라는 세포들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청 단백질, 알부민이라든지 또 그런 그 단백질의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 성장기 어린이는 매일매일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충분한 단백질. 근데 그 충분하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를 충분하다고 이해해야 될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 깨뜨리셔야 돼요. 충분하다는 말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른들은 성인이 되었으면 새로운 조직이 바뀔 때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손톱이 빠지면 또 나요, 안 나요?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례지만 우리 몸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 무기질은 뭘까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근데 16가지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할 것 중에 그 중에 8가지는 필수 미네랄, 8가지는 좀 덜 섭취해도 되는 미네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과하게 좀 충분히 섭취해야 될 미네랄이 칼슘, 인,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섭취해야 될 게 황간, 뭐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16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데 특히 칼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칼슘 섭취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우리 뼈에 도움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이 칼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열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은 뼈와 치아의 조직 성분을 이렇게 보정하고 만들고 그렇죠? 튼튼하게 해줍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아시죠? 칼슘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 라고 한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일례로만 말씀드린다면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그걸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칼슘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소대변으로 그냥 유실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칼슘을 잘 섭취시키려면 비타민 D를 합성시켜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자연식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간단해요.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식사하자. 그렇죠? 육식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균형진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울로 달아놓은 것처럼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예요. 고를 균자, 저울 형자를 쓰죠. 균형이라는 말은 저울에 옛날에 그 수평 저울 있지 양쪽에 그 저울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칼슘을 섭취하면 인을 섭취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균형진 식생활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육식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녀온 말레이시아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한 점의 고기도 먹지 않고 우유도 마시지 않고 계란도 사용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그 센터예요. 근데 여기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여 명의 학생들과 30여 명의 환우들과 한 30명의 봉사자들, 직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금 여기 요리를 강습하는 아이가 이제 20살, 21살이에요. 근데 이 센터는요. 그 나라에서 많이 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오는 센터예요. 세계에서 가니까 한 16민족이 있더라고요. 16민족 이상이 있는 것 같았었어요. 일본, 러시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중국, 한국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있는데 영어가 다 거의 통하니까.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의식 있는 부모들은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서 거의 1년, 2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인가가 난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꽉 찼어요. 항상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되고 값은 싸죠. 기다려야 되고. 근데 가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방법, 사람을 다루는 방법, 보호하는 방법, 천연치료에 대한 방법, 영어, 악기 몇 가지만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커리큘럼은 크게 천연치료, 그 다음에 의료, 천연치료하고 영어, 성경, 수업 3가지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3가지만 받으면 일부는 악기 거의 다 하고 오고 영어 다 하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요리 같은 거 그 아이들이 강의를 해요. 또 이렇게 요리 수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영양 부족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채식주의자들이 100% 채식주의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뇌되어 있죠. 고기 안 먹으면 병 걸린다. 고기 안 먹으면 허약해진다. 빈혈증이 온다. 비타민 2에 육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들을 세뇌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어때요? 병에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음식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있다고요? 고기에 가장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류가 질병 1위입니다. 1위. 네. 이렇게 낮에는 이 천연계가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방이 뚫린, 좀 다소 산만할 것 같긴 하지만 집중력이 대단하고요. 여기서 같이 청년들이 같이 찬미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하고, 네. 산책도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오키나와인데요. 제가 오키나와에 갔다 온 곳인데 이것도 역시 채식을 합니다. 네. 채식을 하는데 이곳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오래 사시더라고요. 네, 오래 사시고 친절하시고 일상생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도 읽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 이런 거의 그 산속에, 여기 못지않은 산속에 있지만 한 100명이 모여서 또 사람들이 오고 파트락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 오후에는 같이 도시락을 가서 먹고, 굉장히 이 지도자분이 영적인 분이세요. 아주 영적인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드린 건 뭐 2곳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도 중국에도 아주 많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채식하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셔야 돼요. 그 부분을 깨트리셔야 채식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양과 면역을 보시면 이 피부 방어선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양이 왜 우리 면역과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피부에서만 설명드릴게요. 졸리세요? 네. 피부에서만 설명드릴게요. 자, 피부가 있으면 1차 인체에 침입하는 병균을 막아내는 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입니다. 피부의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디요? 막 이런 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 이런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네. 어쨌든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C,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튼튼하게 연결해준 그 망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독소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싸워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무리 싸워도 독소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이 상했을 때 굉장히 빠른 보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혈이 잘 되는 식품이 있고, 그렇죠. 이런 그 식품마다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의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아연, 이런 것들은 피부 조직과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잘 기억해 놓으세요. 2차로 세포 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이제 여기 다쳐본 적 있죠?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고 피가 나죠. 피가 나면 이 상처로 무엇이 들어오게 돼요? 병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2차 방어 체계인 면역 세포들이 몰려 들어와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여름에 다치면 막 이렇게 다치고 고름 난 거 보셨어요? 보셨죠? 그 고름 난 게 뭐냐면 백혈구의 시체예요. 백혈구의 시체예요. 그런데 엽산, 비타민 B6, 12, 아연, 구리, 철분 등 면역세포가 방어 체계를 하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2차적으로. 1차에서 밀렸어요. 2차에 도와줘요. 그리고 나면 웬만하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3차 가서 세포 보호 성분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뒤에 쌍방간에 잔해가 생깁니다. 백혈구에 독소에. 어쨌든 백혈구도 이제는 쓰레기가 만들어졌고 독소도 쓰레기가 됐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E나 비타민 C, 셀레늄이 침입한 병균과 싸운 뒤 일어난 파괴된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것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몸은 이 피부 하나만 봐도, 이런 손 하나만 봐도 이런 과정에 의한 치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배우는 영양학에 들어오는 뭐라고 했어요? 영양들. 그렇죠?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엽산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구리, 철분, 셀레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이런 자각 증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 부족,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영양 부족의 대부분은 칼로리나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뭘까요? 사실은 미네랄, 비타민, 효소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자들이 영양하면 이제는 이런 거구나. 비타민, 니아신, 철분 이게 뭐잖아요. 그 비타민 아니면 그 미네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걸리는 건 이게 부족해서 걸리는 거지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걸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좀 내리는 거니까 그건 좀 잘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빠진다, 건조하고 윤기가 나고 한다 하면 단백질이나 칼로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충혈, 비타민 B6, 2, 니아신, 결막 건조, 비타민 A, 결막 창백해짐, 철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어느 정도 영양학 관점을 좀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답이 딱 생깁니다. 지금 벌써 답을 찾은 분들이 있어요. 졸지만 않으시면. 뭘까요? 빨리 맞춰보세요. 답을 찾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기 먹지 말고 곡식과 채소와 과일 먹자.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곡식, 과일, 채소 먹으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고기 먹으면 왜 안 되지? 칼슘, 멸치 안 먹으면 왜 안 되지? 라고 하시니까 구태여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답은 간단합니다. 답을 저는 항상 미리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지나가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단백질 과다 섭취의 문제를 아셔야 돼요. 단백질은 총 열량의 10에서 15%나 혹은 체중 1kg당 몇 그램? 이것도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적게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정상 섭취와 과다 섭취의 수명 먹고 싶으세요? 네, 이 정도 비싸죠, 살려면. 자, 단백질 정상 섭취와 과다 섭취의 수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단백질 과다 섭취는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 쥐를 통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과단백질을 섭취한 쥐들의 수명 차이가 900일을 따졌을 때 700일과 900일.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200일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인간 수명 20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 20년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포함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래도 채소 드시던 분들, 그리고 뭐 인스턴트 식품 안 드시던 분들, 고기 많이 안 먹던 분들이 80세, 90세, 100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야지 알겠지만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 시대가 딱 어떻게 보면은 제 시대가 어떻게 보면 딱 그 갈림길의 시대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시대가 한번 100세까지 사시는지 한번 좀 두고 봐주세요. 알겠죠? 네. 몰라요. 누가 더 오래 사실지. 전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먹거리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17살짜리 아이들이 암에 걸리고, 그렇죠? 23살 먹은 사람들이 말기 암에 걸리고, 31살 드신 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제가 1년에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10년, 15년이나 그런 일도 별로 없었다. 결국은 평균 수명이 지금 저희 때에서는 벌써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이제 10년, 15년, 20년 지나가서 보면 집계가 만들어지면, 통계가 만들어지면, 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정말 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막론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은 지금 50대, 60대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많이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젊은 친구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20대에 암이 걸렸다고, 내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린 것보다 아마 여러분 마음 더 아프실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백질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쥐의 그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난 수명 차이가 200일이지만 사람에게는 2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60대로 평균 수명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떨어지면 더 심각해집니다. 정말 심각해져요. 자,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높을수록 무슨 암 발생률이 높다고요? 무슨 암이요? 임파선, 임파종 암 발생이 높은데요. 1일 50g을 소비하는 미국이 임파종양 가장 높고요. 1g 미만 섭취하는 일본이 임파종양이 가장 낮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몇 년도에? 1979년도에. 그 당시에 이 정도 섭취했는데 지금은요. 일본에 가도 맥도날드가 많고 대만에 가도 많고 고기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뭐 유럽이고 동남아고 어디고 다 지금 거의 평균화되고 있습니다. 자, 콩은 단백질로 섭취하였을 때보다 콩을 단백질로 섭취했을 때보다 콩 단백질로 섭취했을 때보다 고기 단백질 섭취로 하게 되면 소대변의 칼슘 배출이 훨씬 심하다는 자료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도표를 못 그려와서 그런데 콩을 단백질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소대변에서 빠져나가는 이 칼슘이나 기타 영양소들은 적은데 고기에서 섭취하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하면 무슨 수치가 올라가요? 무슨 수치가 올라갈까요? 신장 단백뇨 수치, 요산 수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단지 여기서 시온동영상 고기 먹지 마라, 채소 먹으라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있어요. 지금 로마린다 의과대학교 연구를 보면 캘리포니아 일반 시민과 채식인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이쪽은 다 캘리포니아 시민의 100% 그 폐암으로 인한 최대치를 끌어다가 거기에 비율적으로 채식인을 해보니까 채식하는 사람들이 폐암이 몇 프로 줄었다고요? 몇 프로예요?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죠? 여긴 10명이 폐암 걸릴 때 이쪽에는 2명이 폐암 걸렸다. 이거 작은 숫자 아니에요. 지금 담배, 여기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암도 59%, 100%를 따질 때 지금 거의 다 60%를 넘지 않아요. 각종 사망률, 비만, 관심장병, 각종 암. 이거 전체 다. 그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차이라고 보세요?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물론 수명 전체를 따지진 않지만 질병으로 따졌을 때 채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영양학 책들의 어떤 책들에는 재림교회인들까지도 언급이 되었고 몰몬교인들도 언급이 됐어요. 몰몬교인들도 훨씬 건강하고 재림교인들도 역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채식이라는 비타민 B12가 어떻게 만들어져? 백과사전 쳐보세요. 지금도 네이버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혹시 나중에 보시면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특별히 채식인이 악성 빈혈에 걸린 보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채식인이 걸린 게 아니라 못 먹어서 걸린 수는 있죠. 그거를 채식인으로 싸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채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지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악성 빈혈에 걸린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이 결핍증은 희귀 질환인데 사실상 섭취 부족증이 아니고 흡수 부족이나 배설 부족으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섭취 부족이 아니고 무엇의 부족이라고요? 흡수나 배설 증가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라인을 잘못 뚫어 놓으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물꼬를 하나 딱 터버리면 계속 길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격이 됩니다. 특히 영양소가 빠져나갈 때는. 근데 비타민 B12는
콩, 통밀, 녹색식물. 아침에 통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올리브, 과일, 미역 등의 존재. 최근에 미역, 다시마까지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장내의 박테리아가 생물학적으로 활성적인 형태의 비타민을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여러분, 장내에 미생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비타민 12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오히려 아주 재밌는 보도입니다. 재밌는 보도인데, 비타민 B12가 보충제로 섭취했을 경우는 위험하다. 절대 보충제로 섭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셔서 비타민 B12는 내가 채식하면서 이것만 없으니까 이것만 사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사드시지 마세요. 루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백혈병 등 환우들에게서 비타민 B12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기농 재배식품에 비타민 B12가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콩에서는 여기 그냥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보시면 됩니다. 시금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물이 유기농일 때와 아닐 때 차이점. 이거는 지금 비타민 B12만이에요. 다른 영양소는 다 빼놓고 이 한 가지만 봤을 때 화학 비료로 재배된 음식들과 유기질 비료로 재배된 음식, 최소 똥으로만 재배돼도 좋습니다. 최소. 화학 비료만 안 넣어줘요. 비료가 땅속에 이렇게 뿌려지면서 그 안 땅에 토착 미생물들이 싹 죽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맛도 바뀌고, 그러니까 맛이 바뀌니까 자꾸 인위적인 재배 방식이 막 나오고, 그리고 신품종 개량해서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대두되고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돼서 연도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때요? 정확히 연수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독일 학자 베란트 박사에 의해서 발견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체계화된 주장이긴 한데요. 척추 동물은 발육기의 6배가 수명이라는 설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바꿔놓을게요. 네, 척추 동물은 지금 거의 수명의 6배, 성숙기의 6배예요. 자, 코끼리가 보통 몇 년을 성장하는 줄 아세요? 코끼리가 25년을 성장한다고 합니다. 대략 뭐 어떤 코끼리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25년. 계산을 해봤을 때 몇 년을 살아요? 코끼리는 150년 정도 살아요. 더 사는 코끼리도 있고 더 사는 코끼리도 있는데, 자, 말은 5년을 성장합니다. 곱하기 6을 했을 때 말이 30년을 살아요. 개보다 오래 살죠. 낙타, 성숙기가 4년인데 계산했을 때 24년 살아요. 자, 사람은 여기에 우리 성경에 정답 있죠.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다운시켰는데, 사람이 20년을 그것도 성숙했을 때 6을 곱하면 120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법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족이 이렇게 이렇게 성숙한 아이들이나 혹은 또 빨리 자라고 늦게 잘 안 크는 아이들, 이건 바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명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0살을 살려면 20년 동안 성장을 해줘야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백질 섭취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짧은 기간 굉장히 빠른 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유는 개 젖보다, 소 젖보다 훨씬 뭐가 적다? 훨씬 뭐가 적다? 단백질이 적어요. 훨씬 적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고기일까요? 무슨 숯불고기죠? 이 숯불고기와 이 담배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셔왔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있어요. 사이언스 964페이지에
숯불에 구운 고기 1kg에서 불고기 3, 4인분이 보니까 3, 4인분이 되더라고요. 나오는 벤조피렌의 양과 600개의 담배를 태워서 나오는 벤조피렌의 양은 같다. 그러니까 숯불고기를 여러분들이 1kg를 드시면 담배를 몇 가치를 피우는 독을 먹는 거예요. 벤조피렌 독을 600가치. 엄청나죠. 앞으로 이거 절대 냄새도 맡지 마시고 그 옆에 지나가지도 마시고 가족들에게 말리세요. 그 다음에 현미의 중요성. 이 현미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배아에 이제 있는데요. 이 배아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보면 약 20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 20가지 이상이 거의 생명활동의 영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아에 있는 영양소들이나 그 외 그 전체에 있는 영양소들 보면 미네랄, 칼슘, 옥소, 철,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아연, 망간, 구리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섬유질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쫙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미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봤었죠? 통밀 같은 원리예요. 흰밀이 파괴된 게 거의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현미나 그 다음에 채소나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섬유질이 이제 많아집니다. 근데 이 섬유질에는 소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미 껍질은 소화가 안 되니까 라는 말 하는데 그 현미 껍질의 특성상 껍질 자체는 우리 몸을 청소하는 청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섬유질은 대부분이 청소를 시킵니다. 알겐산이라든지 펙틴이라든지 그 섬유질 속에 있는 것들은 몸을 청소시켜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소화 흡수 작용의 속도 조절을 시킵니다. 소화되는 시간이 보통 5시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장에서 배설하는 시간 25시간, 즉 섬유소가 없으면 항상성이 깨어지고 맙니다. 이 시간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장이 부패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 섬유질이 장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질, 대장암, 염증, 직장암을 예방시킬 수 있고요. 담석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거 예방해 주고요. 담즙이 나왔다가 섬유질이 없으면 다시 간으로 나왔다가 장으로 나왔다가 간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 드시면 담석의 원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섬유질이 많이 안 먹어지잖아요. 인스턴트 식품들. 그러니까 섬유질이 나왔다가 그 담즙이 나왔다가 장에서 다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장간순환이라고 해요. 장간. 담즙의 장간순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해 돕기 쉽게 여러분들 말씀드린다면 자, 섬유소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여기 나온 거 제가 다 그린 거예요. 네, 전체 다 그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장이 있죠. 지금 이 부위에 회장에서, 소장에서 이 부위에 맹장인데 사실 이건 충수도익이고요. 이 맹장으로 뭐가 들어와요? 음식이 들어왔다가 이쪽에 탁 튕겨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액상 상태로 올라갑니다. 거의 물 같은 상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을 상행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횡행결장으로 갈 때 이제 죽상으로 바뀌고 거기서 이제 하행결장으로 갈 때는 고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변기에서 볼 수 있는 그게 나오죠. 네,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식사 후에 5시간 정도가 되면 5시간 정도가 되면 지금 음식이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소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럼 그 5시간에서 들어와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식후 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면 상행결장에서 횡행결장이 만나는 그 부분에 음식물이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식후 9시간에서 20시간 사이면은 하행결장 쪽에 음식이 또 와 있어요. 그리고 식후 12시간에서 24시간이면 이쪽에서 S결장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음식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쪽에는 식후 24시간, 직장 맨 아래쪽에 72시간이면 오는데 이 시간을 잡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이 없으면 배변 활동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하죠? 네. 자, 현미의 수은 함유량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본 오사카 위생시험소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한 건데 이 수은 함유량을 보면 수은 함유량이 1일 분량인 ppm이 현미와 백미를 따졌을 때
아, 현미가 높네요. 제가 이거 오타 쓴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0.99가 맞아요. 높긴 훨씬 높습니다. 똑같이 드실 때는 수은 함유량이 즉 중금속이 뭐가 높다는 거예요? 현미가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야, 이거 닦아 먹어도 안 되고 깎아 먹자. 과일 그렇게 드시잖아요. 과일. 닦아도 안 돼가지고 수돗물을 미질리지 않고 깎지요, 이제. 깎아서 먹으면 뭐를 최소한 가르칠 수 있으니까 표면에 묻은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배설분 수은약을 보면 배설물 수은약을 보면 일일 분량이 현미가 훨씬 많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씩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체내 잔류량도 보면 훨씬 더 적어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배설물. 그러니까 현미를 먹었을 때는 거의 88.3%까지 중금속이 싹 나갈 수 있고요. 설령 거기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백미를 먹었으면 2.5%밖에 나가지 않아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백미를 먹었을 때 중금속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시는 모든 통째로 먹는 식사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100mg, 100g 중 피탄산 함유량이 현미와 백미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거의 앞자리를 뺀 차이입니다. 그렇죠? 앞자리를 뺀 차이예요. 피탄산 역할은 역시 독소를 분해하고 버리고 없애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것만 봐도 뭐를 먹어야 돼요? 뭐를 먹어야 돼요? 네, 현미를 먹어야 되죠. 자, 가공식품에 문제가 있어요. 이 가공식품이라는 정의는 도정을 했을 때부터 시작한다. 자, 뭐 했을 때부터요? 현미를 흰쌀로 바꿀 때부터 시작합니다. 주요 가공식품들을 보면요. 흰쌀, 흰밀, 설탕, 식용유, 기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분 찾으시고요. 자, 역시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배웠어요? 섬유소가 부족하고 영양물이 부족하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식후혈당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식후혈당 피크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인 경우, 당뇨병인 경우, 아토피인 경우, 여러분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사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거예요. 물론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저혈당이 오고 비만증이 오고 각종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 결과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 그리고 만약에 비타민 무기질의 문제가 와버리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 몸에 증상으로 남게 될까요? 맞춰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신경장애, 대사장애, 또요. 면역장애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심각해요? 여기까지만 봐도요? 아주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르는 질병들이 우울증, 항상성 문제, 염증성 질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결과는 둘 다 같습니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빨리 맞춰보세요. 예, 맞습니다. 고통과 사망이에요. 고통과 사망. 지금 이런 질병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이 고통과 사망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디였다? 흰쌀, 흰밀, 설탕, 식용유, 기타 등. 뭐 이건 또 다르게 적용시킬 수, 고기나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러한 가공식품들을 섭취했을 때의 문제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맛있게 먹어왔지만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결과를. 자, 식품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왔는데, 자,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 가장 높은 거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완전식품이라고 알고 있던 거. 그렇죠? 무려 콩하고 2130배나 돼요. 콩은 0입니다. 제로예요. 정말 감사하지요? 그렇죠? 여기 계란은 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어요. 버터가 284, 그 다음 새우가 230, 정말 많습니다.
쇠고기, 닭고기, 뭐 참치, 전갱이, 고등어, 빵에서 이제 뚝뚝 떨어지죠. 35,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당연히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지금 곡식에 있는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지아민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구조의 영양 물질이 들어있을까? 감동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죠? 쫙 보세요. 수수 보세요, 수수. 단백질, 칼슘, 율무, 강낭콩. 단백질 아주 많습니다. 밤콩 특히 이런 우리가 먹는 콩들. 단백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시켜드리려고 한 곳에 몰아왔습니다. 보세요. 단백질을 따졌을 때 우리가 즐겨 먹던 고기들과 이쪽에서 콩류를 봤을 때 딸리나요, 안 딸리나요? 크게 딸려요, 안 딸려요? 안 딸리죠. 문제는 뭐냐면 육식에서는 지금 뭐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냐면 칼슘들이 부족해집니다. 우리가 콩류에서 보면 칼슘 120까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여기는 26, 124, 120, 51, 124. 녹두는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칼슘이. 율무도 몇 가지 있어요? 158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2인씩 되시면 채식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겠죠, 당연히. 철분도 보세요. 닭은 없네요. 그리고 조기 1.5, 그 다음에 쇠고기 4.8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철분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으면 높지. 그렇죠? 6.8. 그 다음에 지아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에 영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다 깨트리셔야 돼요. 네, 육식은 단백질이 많긴 하지만 문제는 단위가 100mg당 단위예요. 100mg당 단위. 제가 아까 잠깐만요. 있었죠, 처음에? 그거를 안 썼는데 100mg당 단위예요. 네,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곡식을 잘 드셔야 돼요. 채식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식을 하더라도 곡식을 잘 드시는 채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책에 있는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과일과 견과 및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이다. 이런 식물을 할 수 있으면 자연 상태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영양적인 무엇이 된다? 식물이 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건강식 그리고 올바른 영양학에서 이제 이 정도면 부족한가요? 자, 여러분 이제 가실 때까지 영양학 강의는 안 해도 되겠죠? 충분하죠? 고기에 대한 강의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식 안 해도 된다. 채식만 해도 충분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이 되시고 지금 이 자료가 부족하면 저한테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드릴 테니까 충분히 또 보세요. 헷갈리면 보시고 헷갈리면 살펴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말 기쁨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건강하니까. 그래서 전혀 이제는 암에 걸렸어도 어떤 병에 걸려도 육식 없이도 내가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연치유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Oh, cuán dulce es mi